1815년 6월 18일 유럽 패권이 달린 워털루 전투, 황제 나폴레옹의 건강 문제, 장수들의 실체, 그리고 여러 불운이 겹쳤지만 적장 웰링턴도 한계에 이른 상황. 이제 나폴레옹의 희망은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러 간 그루시 원수의 군단입니다. 그때 한 무리의 군세가 전장에 도착하고 황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세를 살피지만 그들은 검은 군복을 입은 프로이센 군단입니다. 망연자실한 황제는 그루시는 어딨냐고 외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있었을까요? 에마뉴엘 그루시는 후작 가문 출신으로 사관학교를 거쳐 기병대에 들어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의 시종을 지냈고 왕의 숨겨진 자식이란 말이 돌 정도로 프랑스 왕실과 가까웠는데 정작 그는 프랑스 혁명 사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 덕에 혁명 세력의 숙청에서 살아남고 나폴레옹의 군대에서 그리 튀는 인재는 아니지만 성실함과 충성심, 그리고 기병 전문가로서 기병대장과 사단장, 군단장 등 여러 요직을 거칩니다. 그러나 1814년 러시아 원정 실패로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모든 지위를 뺏기고 추방됩니다. 귀족 출신이란 자가 혁명 사상에 빠져 나폴레옹 군부의 간부로 활동하니 루이 18세에게는 따따블로 찍히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싶었던 그루시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데 엘바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파리로 와서 보기를 한 것입니다. 그루시도 달려와 함께 합류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나는 프랑스 왕제에 만족하니 친하게 지내자고 하지만 이걸 믿을 순진한 나라들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연합군이 집결해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나폴레옹은 군을 정비하지만 지휘관의 질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나폴레옹 몰락 뒤 안면 몰수하고 시골에 짱 박히거나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배신해버리니 나폴레옹의 인재풀은 용맹하지만 전략이 부족한 미셸 네, 기병 전문가고 나름 쓸만하지만 사령관으로선 검증이 안 된 그루시 같은 장군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용을 갖춰야 하니 네와 그루시를 원수로 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한 곳에 모이기 전에 가까이 있는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을 각계 격파하기로 전략을 짜고 지금의 벨기에를 목표로 진군합니다. 조전인 리니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을 격파하지만 문제는 괴멸에 실패해 상당수 프로이센 병력이 보전된 상태로 전장을 이탈합니다. 나폴레옹은 3만의 군대를 그루시에게 맡겨 프로이센군을 추격하게 했고 자신은 웰링턴을 치러 갑니다. 와브르 일대를 수색하며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는 데 집착한 그루시는 워털루 전역에서 대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데도 계속 와브르 일대를 헤집어 다니고 부하들은 의미 없으니 다 때려치우고 빨리 황제에게 합류하자 하지만 그루시는 계속 추격을 고집합니다. 임무는 끝까지 수행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와브르 일대에서 프로이센군을 몰살하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 자기가 미끼에 걸렸다는 거랍니다. 그제서야 군을 돌리지만 이미 나폴레옹은 블레어 장군의 기병대와 웰링턴의 협격으로 무너지고 이로써 백일천하는 막을 내립니다. 그루시는 무너진 황제군을 수습하고 자신의 병력을 온전히 퇴각시키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사였고 본인도 미국으로 망명하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주변의 비웃음을 받다 1847년 생을 마감합니다. 피터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은 무능이 탄로날 때까지 승진을 거듭해 결국 상층부가 무능력자로 채워진다는 원리인데 달리 말하면 무능이 탄로날 때까진 능력자였단 뜻입니다. 오늘의 마부장이 어제의 장그래였던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그래는 어쩌다가 오늘의 마부장으로 변했는가? 그건 바로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위에 맞춰 성장하고 변해야 하지만 대다수 인간은 그러질 못하고 조직사회는 연공서열과 해당 직급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을 거듭하니 유능한 대리가 꼰대부장으로 변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루시는 피터의 원리에 딱 부합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루시는 사실 원수가 되기 이전 이렇다 할 눈부신 전공도 실책도 없었습니다. 기병 전문가로서 나름 노하우가 있었고 퇴각전 때 보여준 수습 능력을 보면 군인으로서도 마냥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전략가나 리더는 아니었고 원수란 직위는 그런 그에게 너무나도 안 맞는 갑옷이었습니다. 군의 원수는 경우에 따라 나폴레옹을 대신할 폭넓은 전략적 시야와 결단력을 갖춰야 했지만 그러기에 그는 너무 시야가 좁았고 고지식한 데다 수동적이었습니다. 군이라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나폴레옹의 카리스마, 쟁쟁한 선배들의 은퇴로 특진한 불편한 상황은 더더욱 그의 단점을 키우고 결국 역사를 바꾼 오판을 해버립니다. 역사를 바꾼 희대의 엑스맨, 우정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렇기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든 존재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함부로 비웃기가 힘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터의 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말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사회인의 모습을 보여준 그루시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